공간의 역할을 탁 바꿔버리면 그냥 우리 가족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걸 바꿔버리면은 너무 좋을 텐데 진짜 앞서 말한 그 모델 하우스처럼 다들 살고 계시니까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집도 복잡합니다. 아니, 집이 복잡해서 머릿속이 복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에 대한 집착, 미련에 관한 물건이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인해 집에 들인 무언가입니다. 쓰지도 않을 게 뻔한데 사다 쟁여둔 물건들, 이미 한참 전에 떠나보냈어야 했던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 행복을 망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책의 서문을 들으시면서 왠지 뜨끔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내 얘기야 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빈곤의 시대를 지내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물건이 없던 시대보다 더 많은 고민들을 끌어안고 삽니다. 그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고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할 책,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이지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지영 작가님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죠. 신박한 정리에 출연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신박한 정리에서 이제 본인의 직업을 공간 크리에이터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공간 크리에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직업들이 참 많으셨어요. 네. 근데 뭐 공사를 한다거나 뭐 새로운 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비워내서 뭐 숨어있던 공간을 만들어내는, 찾아내는 그런 일인 거예요. 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뭔가를 이제 새로 부착하고 바꿔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공간 크리에이터인 이제 이지영 작가님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재배치하고 그 물건들을 덜어내므로써 그 공간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 작가 이지영입니다. 일단은 고정관념에 대한 정복이 정리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태도다라는 것이 책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서 들어주신 것이 방과 거실의 어떤 역할을 바꾸자. 삶이 바뀌고 또 의외로 또 쉬운 정리들이 이루어졌다. 방에 처박혔던 아이들의 놀이 그 방을 말하자면 이제 끄집어내서 엄마가 항상 볼 수 있는 공간에 배치한다거나, 혹은 침실을 방이 아닌 거실에다 놓음으로써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방을 가질 수 있고 또 공동의 공간으로서 거실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리의 새로운 어떤 챕터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인혁 씨도 그냥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집을 가보니까 정말 다 똑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우리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면 큰 방, 작은 방, 거실, 화장실 딱 있으면 시공업자들이 이미 그 역할을 딱 정해주잖아요. 여기는 침실이시고요. 저기는 뭐 아이들 방이고요. 네, 맞아요. 그냥 하물며 뭐 여긴 거실입니다에서도 여기는 소파를 놓으세요, 여기는 TV를 놓으세요라고 아예 딱 정해버려요. 단자가 딱 정해져 있죠. 단자까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모델하우스를 가봐도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대가 있으며 형태가 다 그 평수만 커지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그대로 그냥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근데 처음에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뭐 제가 그런 공간 재구성을 해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제 제가 들어보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이분은 하루 종일 일과 중에서 책을 제일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진짜 많은 거예요. 거실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작은 방에도 있고. 근데 서재는 이 집 공간에서 제일 작은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되게 이제 부부방이 큰 방이고. 큰 방, 안방. 제일 큰 방은 그냥 부부 침실로 쓰시고, 그리고 TV를 보시는 분도 아닌데 소파와 TV가 제일 큰 거실을 차지하고 있고, 제일 작은 방에 책장이 있으면서 거기에 책은 있고.
근데 책장은 한정적이고 책은 계속해서 이제 사게 되니까 책장에 다 못 꼽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보시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 보는 게 너무 즐겁대요. TV는 보시나요? TV는 안 본대요. 그냥 TV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집을 구성할 때 기본 요소잖아요. 기본 요소, 소파와 TV. 네. 거실장, TV 뭐 이런. 그래서 그러면 이 작은 방에 TV와 소파를 집어넣고 책장을 좀 더 사서 거실을 다 이제 서재로 만들자. 그래도 돼요? 아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집인데 안 될까요? 그래서 됩니다. 라고 해서 진짜 책장을 좀 더 구입을 해서 책을 다 수납을 해드렸어요. 거실에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또 성향을 파악하니까 작가별로 이제 좋아하는 성향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책을 보면 딱 그게 딱 보이잖아요. 이분은 이런 작가를 좋아하시는. 그래서 작가별로 이렇게 다 정리를 다 수납을 해드렸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책을 보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기분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책들이 정리가 되면. 네. 네. 너무 좋아하시는 거니까. 와,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게요. 네, 그런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도 네. 서재가 있고 이제 거실이 있는데 네. 저도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거실은 그냥 가구가 거의 없어요. 소파와 네, TV. 네. 제 방은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책하고 CD 때문에. 네. 그냥 용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책이 아니라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와인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인이 많다. 그러면 집 전체 거실 제일 넓은 거실을 와인룸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좁은 주방에 일반 식기랑 와인이랑 마치 막 경계선도 없습니다만 네. 이 물건은 이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돼. 막 이런 식의 어떤 고정관념.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틀을 깨주면서 너무 이제 의뢰인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참 가구하고 가전보다 무거운 게 참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그때 참 들었어요. 그 이야기와 함께 이 책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그겁니다. 부부의 침실을 거실로 빼내자. 네. 그 아내도 이제 자기 개인적인 방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 사실은 이제 공용의 침실이 있고 거실도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 방을 쓰거나 아니면 뭐 남편의 서재 정도로 쓰지 아내 방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아내의 방 뭐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집마다 그도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꼭 부부는 한 곳에 자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그랬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잠깐만 왜 갑자기 여기서 커밍아웃을 아니 저는 숙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숙면이 너무 중요한데 그 육아맘들 집에 가보면 그러니까 뭐 요즘에 워킹맘도 있고 전업주부도 있고 그냥 그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안방에서 엄마가 예를 들어 전업주부예요. 아이한테 낮과밤이 딱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아빠는 하루 종일 지쳐 들어왔는데 그렇죠. 안방에서 다 같이 고생을 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대가 다른데 집에 들어오면 꼭 그 방에서 한 번에 자고 한 번에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래 봤을 때는 아빠 출퇴근 시간이 어때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밤늦게 새벽에 한 2-3시에 들어오셔서 12시쯤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시간대가 다 다르고 그렇죠. 정말 또 운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숙면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패밀리 침대를 또 사가지고 안방에서 무조건 또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걸. 그래서 못 잡니다. 아이들 막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입구에 있는 방에다가 이제 아주 작은 방이지만 거기들 또 가보니까 애기 방이라고 또 막 모빌을 달아놓고 애기 방이라고 미리 꾸며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 때는 방에 자리 있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아기 방부터 꾸며 놓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이제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아기 물건을 이제 미리 선물 받은 유모차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막 넣어놓고 창고방처럼 쓰고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 비워놓고 가족이 다 같이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안방으로 다시 아기 물건은 안방으로 가져오고 그곳에 아빠 그냥 요만 하나 깔아놔도 아빠는 그렇죠. 숙면을 취하게 하자. 그리고 아빠가 숙면을 취하고 안방에서 아이하고 실컷 놀게 하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주고 한 달 뒤에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만족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아빠도 아유 내 방 이거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고. 제일 골방을 옛날식 표현으로 이거 골방을 날 주는 거 아니야? 내 가장인데 안방은 자기 둘이 있고 나는 저기 너무 구석방 준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아이고 아빠들은 은근히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나만의 이제 딱 휴식을 취하고 나오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넓은 데서 우리 아이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히려 엄마 보고 오히려 이 시간에 뭐 나가서 미용실을 갔다 와라. 아이들과 내가 놀아주겠다. 놀아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삶의 질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정말 생각이 고정관념이 참 이게 딱 있구나. 공간의 역할을 딱 바꿔버리면 그냥 우리 가족 내 기준에 맞춰서 이걸 바꿔버리면은 너무 좋을 텐데 진짜 앞서 말한 그 모델 하우스처럼 다들 살고 계시니까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렇게 살라고 정해준 것도 아닌데 방의 크기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고정된 라벨을 붙여놓고 꼭 이 방은 이렇게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가족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대한 배치도 새롭게 나오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변화로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흐뭇하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의 정리와 아이들의 훈련은 다르다. 말하자면 엄마는 당장 이걸 이렇게 저걸 저렇게라고 정리하고 싶겠지만 아이들에게 그것을 어느 정도는 맡겨야 아이들도 정리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정리에 대한 어떤 공식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 아이들한테 정리에 대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너무 카테고리도 많이 나뉘어져 있고요. 너무 세밀화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없으면 물건을 못 찾아요. 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좀 더 여유롭게 엄마 아빠 그러니까 모든 가족에게 좀 여유를 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뭐 이런 바구니 안에 이렇게 줄지어서 장난감을 정리해라고 하지는 절대 않았어요. 그냥 너의 모든 장난감과 책들은 이 공간에만 넣어줘. 애를 그렇게만 해두면 아이들이 다 가지고 놀다가도 그게 다 놀이가 끝나면 그 공간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그마한 바구니에 넣어라가 아니라 너희 방 안에만 넣어라. 그렇게만 하니까 아이들도 여유를 갖고 정리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 저도 굳이 아이들한테 재촉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아도 그렇게 전 또 깔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습관을 자연적으로 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더 나뉘어지기는 되는 거죠.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그러네요.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보게 되면 그 그림책부터 보잖아요. 글자가 거의 없는. 그러다가 조금씩 커나가면 글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 더 빡빡해지고 어려운 단어가 있는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정리정돈을 가르칠 때는 다 큰 성인의 기준에 맞춘 정리정돈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니까 엄마는 답답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고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끌어내려서 같이 끌어올려주는 것. 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리하면 뭐해? 또 어질러질 텐데. 내 책상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정리해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어질러져 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한 그 회의에 대한 대답을 작가님께서 이 책의 후반부에 남겨주고 계세요. 되돌아가더라도 정리하자. 왜냐하면 한번 정리를 해서 그 기분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정리할 것이고 또 정리할 것이고 또 정리할 것이다. 그 반복되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53kg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42살인데 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늘 하는 이유가 제가 딱 날씬했을 때 그 기분을 아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보는 것도 남들이 너무 예뻐졌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그 가벼웠던 그 기분을 너무 아는 거죠. 너무 몸도 가볍고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받아들인 시선도 너무 달라진 것도 알고 옷 하나를 입었을 때도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옷이 착 감기는 막 더 사고 싶어지고 뭐 좀 더 노력하고 싶은 기분. 하지만 또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패턴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더라도 또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기분을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분을 유지하고 싶은 그 상태를 다 아시니까 또 제거 좋은 순간은 누리면 또 맛볼 수 있는 거 너무 좋으니까 계속 하시라고.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계속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해도 니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그때 너무 좋았으니까 또 해봐. 이번엔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더 해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봐. 더 늙기 전에 더 늙으면 진짜 더 못 빼. 막 이번에는 좀 더 건강하게 해봐. 뭐 이렇게 주위에서 막 이렇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정리에 대한 것들도 주변에서들 다들 그 뭐 하려고 해. 다시 돌아올 거. 그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살아. 라고 하시지만 이 다이어트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의지가 중요하지만 주변에서도 그거 뭐 하려고 해?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부추겨줬으면 좋겠어요. 의욕을 좀 북돋아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누구나 또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또 생산 질도 높아지고 거기서 또 얻어지는 막 무한의 막 그런 긍정적인 생각과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뭐 긍정적인 생각 안 해도 좋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만 좋아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변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또 얼마나 오랫동안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 주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짐에 갈 때마다 저희 코치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운동을 꼭 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운동을 중간에 안 하더라도 어느 순간 몸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할 때 다시 찾아와서 운동을 하고 또 몇 달 안 오다가 다시 와서 또 운동을 하는 이런 패턴을 통해서 그래도 꾸준히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데 처음부터 그런 습관이 없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신의 몸이 건강한 상태 또는 운동을 했을 때 쾌감 같은 걸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이 오히려 또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 되돌아가더라도 그 즐거운 경험들을 계속 맛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의 아주 정리된 공간 그리고 아주 멋진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작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공간이 바뀌고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 않고 그게 되겠어라고 회의만 합니다. 그런데 이정 작가님이 쓰신 이 삶이 바뀌는 신박한 정리,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드립니다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아주 쉽게 나의 공간으로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해서 오늘 작가님과 함께 삶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의 인생과 공간을 바꾸시는 그 일이 계속해서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